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G360의 구봉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회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G360의 구봉근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직업군인으로 12년 동안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군복무 당시에는 제가 작전팀의 선임 담당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국내외 그리고 해외 파병 간의 경호작전 임무 등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 전역 후에는 12년 동안 사단법인 협회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호경비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직업군인 출신이셨군요. 네, 그래서인지 뭔가 각이 딱 잡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쳤습니다. 옆에 오시니까 상당히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사명이 좀 특이합니다. 네. G360. 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예, 앞글자 G는 글로벌을 뜻하고요. 예, 글로벌의 G. 그렇죠. 360은 360도를 뜻합니다. 네. 지구 한 바퀴를 돌겠다는 의미고요. 네. 제가 전역 후에 사단법인 운동협회를 운영하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경호원들,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어떤 사업성에 대한 확장성과 이런 예. 것들을 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경호경비 회사 G360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먼저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해외로 반드시 진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사명을 짓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네. 360이라고 해서 네. 그 개인을 경비하고 보호할 때 네네. 360도 전체를 사방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의미도 있는데 네. 뒤에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글로벌을 담고 있는 G, 네. 그 해외 진출이라는 상당히 큰 포부까지 목표까지 담고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20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시설에 대한 보안, 그리고 행사 경호, 신변 보호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시설 보안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거리에 보면 빌딩이나 백화점, 예. 마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안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보안 요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교육하고 파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경호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실내 행사라든가 네. 실외 크고 작은 행사 중에 행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경호 요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요원들을 교육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신변 보호인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의뢰가 좀 들어오면 네. 밀착 경호를 통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경호 경비 사업을 선택하시게 된 게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다른 뭐 또 계기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군 생활에 있었던 경험과 그 전역 후에 그 운동협회를 12년간 운영했던 네.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었는데요. 먼저 군 생활의 경험으로 보자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맡았던 임무가 예.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작전팀의 담당관을 했었습니다. 네. 수많은 작전들을 하면서 회사와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될 수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국내 뭐 G20 정상회의, 예. 뭐 APEC 경호작전 뭐 이런 국가적인 것들을 상당히 큰 글로벌한 행사들도요. 그런 예. 경호작전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서 예. 업무를 조금 계속 했었고 그리고 해외 파병 간에는 한미연합작전 네. 경호 관련해서 시설물 경호라든가 유인 경호 등을 하면서 그런 작전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라크에서 파병을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설물에 대한 경호 작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해프닝이지만 네. 임무를 너무 잘 수행을 해서 뭐 사단장님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 그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뭔가 영화 네. 속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타국에 가서 예. 파병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맡은 것이 이제 출입자 통제소의 담당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출입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이라던가 인원이 들어오면 검색을 하고 그렇죠. 폭발물들이 있는지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우리나라의 그 군견을 데리고 있는 그 탐지견이죠. 폭발물 네. 탐지견과 군견병이 같이 제가 이제 맡게 되면은 그 이 사람들의 위험 물질이라던가 차량에 어떤 폭발물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탐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 한국 군인들이 오면 적대적이지 않고 네. 출입하는 인원들이 다 검증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라크에서요? 그렇죠. 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르빌이었고요. 그렇게 친했는데 굉장히 평소에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도 우리 매뉴얼대로 검색을 잘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검색을 통과하고 군견이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네. 차량을. 근데 우리 그 사인이 군견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특정한 사인을 줍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폭발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군견의 사인을 제가 지금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네. 그런 사인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진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실탄을 다 착용하고 있었고 예. 매뉴얼대로 그 사람을 아주 친함에도 불구하고 벽에 밀어놓고 체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뒤로 앉혀놓고 꿀쳐놓고 거의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폭발물 처리반까지 불렀죠. 네. 뭐 저희 이라크 기진에서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서 뭐 모든 뭐 대원들이 다 비상 경계태세가 발령이 됐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EOD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네. 우리 그 군견이 가끔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마터면 그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하지만 저희 요원들이 굉장히 그 매뉴얼대로 착착 일을 잘 수행을 해줘서 네. 뭐 사장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네. 또 표창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안전은 뭐 사실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를 대충 지나친 것보다는 뭐 군견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탐색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히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옳은 거긴 하죠. 아,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너무 빠져들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았겠어요. 네, 그리고 예. 그런 경험들을 좀 토대로 해서 저녁 후에는 대통령 선거 때 예. 대통령 후보를 좀 모시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이제 밀착 경호하게 되면서 안전팀장의 역할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호요원들은 사전 정보를 좀 알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칫 경호원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지지율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민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계속 그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를 네. 하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유세 현장에서도 에피소드가 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예전에 한번 대통령 후보 시절, 모 후보 시절에 이제 네네. 칼, 면도칼 뭐 테러 그렇죠. 사건도 예, 있기도 예. 했었고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유세 현장에서 네. 유세를 하던 도중에 저희들 요원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을 감시를 잘 하겠죠. 그런 와중에 굉장히 껄렁껄렁해 보이고 네. 그런 분이 혼잣말을 좀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팀장이니까 네. 옆에 가서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장이라도 이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위험한 느낌이 너무 세게 들어서 네. 들어보니까 좀 말을 좀 걸어보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 저 사람이랑 내가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심한 욕설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경호원들이 매뉴얼에 없는 것도 사실 센스가 있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죠. 돌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예.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담배 태우시냐고. 예. 담배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어. 저도 여기 지지자인데 좀 불만이 많다. 저쪽에 가서 담배 한 대 태우시죠. 아, 약간 그렇게 유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그렇죠. 위험 상황을 대비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제 하신 아예 거군요. 그 현장을 아예 벗어나게 해버렸죠. 예. 그래서 한 50m 떨어진 곳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네. 그 선거와는 상관없는
뭐 교도소 이야기, 네. 저도 사실은 뭐 한번 갔다 왔다 뭐 이런 거짓말도 좀 네. 하고 뭐 사회에 대한 불만 등등을 얘기하면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경호는 몸으로만 막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식의 또 돌발 상황에서는 다른 또 방법으로 그렇게 경호를 하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게 서 있고 뭐 무술 잘하고 그런 예.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처럼 예.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매뉴얼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시나요? 제가 운동협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네.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 일이 끝나고 사실 수많은 경호원들을 좀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경호국의 경호팀장님 그리고 아, 직접 교육을 제가 직접 시키셨다고요? 교육했죠. 한국에 오셔서 한 3개월 정도 저한테 교육을 받고 가셨고 예. 그리고 뭐 중동의 PMC 군사 그 무장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호원들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그 헌병 대테러 특임대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그때는 직접 가서 초청을 받아서 교육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운동도 잘해야 되고 센스 네. 있게 막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긴박한 순간에 나름대로 진짜 욕 안 먹게 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하게 아주 잠재적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네.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좀 교육을 해주고 그랬었던 네. 기억이 그런 있습니다. 센스와 또 기질을 발휘를 해야 네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육은 또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제 체력 관리나 뭐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네.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다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 교육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의전, 예. 그리고 경호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호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의전에 예. 대한 방법 그리고 고객들의 결국은 안전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자기 방어 기법. 일단 경호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함양해야 되는 일단 나부터 지킬 줄 알아야 내 의뢰자를 또 지킬 그렇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20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했죠. 네네네. 이미 그때는 이제 수많은 경호 업체들이 있었을 거고 이미 포화 시장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보안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좀 시작을 하셨는지요? 일단은 먼저 경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좀 지키는 것이잖아요.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이 경호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미 시장에 많은 경호 업체와 경호원들이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금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체감하시지 못하겠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고 깊게 관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장 네,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각종 사고라든가 재난 상황들을 미뤄서 비춰보면 정말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경호원들, 그러니까 시설에 근무하시거나 뭐 개인 경호원들, 이런 보안 요원, 경호 경비 요원들이 사실 그런 안전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으로 빠르게 응급 처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세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처우라든가 전문성이 조금 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게 저는 생각을 했고 예.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좀 개선된 보안 시스템을 결합을 시켜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예.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 차별성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 회사는 채용 과정부터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게 있다고요? 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원은 누구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지키는데 누구에게나 맡기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탑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회사원들보다는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더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을 좀 더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좀 다른 기술들을 좀 도입을 했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AI 기술이 각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제네시스 랩이라고 하는 AI 솔루션 전문 예. 채용 전문 회사와 업무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아, AI 채용 전문 회사와 그렇죠. MOU를 체결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제네시스 랩은 그 채용 단계에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채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회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검증 프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1차적으로 채용 전에 뷰인터 HR 솔루션이라고 하는 AI를 통한 비대면 영상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AI가 분석해 줌으로써 경호경비원이 가져야 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판단하고 예. 채용한 후에는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걸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들을 갖추게 한 후에 각자 현장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모든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람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데 네. 어떤 면접관들이 어떤 면접을 볼 때 그 개인의 어떤 그 피로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AI 솔루션을 좀 이용해 보니까 좀 신뢰성이 조금 독보적으로 있더라고요. 일단 어. 사람의 감정에 개입하지 않고 예.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AI가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네. 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성실하다거나 어떤 업무를 어떤 성향을 갖고 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인사이트를 좀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2차적으로는 다 반드시 이제 대면 면접이 들어가겠죠. 필요하죠. 예. 예. 대면 면접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후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기 제네시스 랩의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 또는 이제 대기업 등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네. 지금 저희 경호업계에서는 저희 회사가 아마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해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AI 채용 솔루션을 이제 해서 이제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두 네네. 번째로 또 다른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 시스템 회사와 전문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물에 들어갔을 때 보안 인력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안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 보안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 그렇죠. 그 전반적인 이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그 고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어떤 기업, 이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예. 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보안 컨설팅이 전 좀 생소한데 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건물 주차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 예. 전에 보면 그 지금은 우리 보안 요원들이 일정한 시간에 순찰을 돌고 일정한 시간에 어디를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주차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이제 주차 관리를 하는 부스가 있고 주차 이 기계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2.2톤 탑차가 이 천장에 딱 부딪히면서 멈춰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뒤에 줄줄이 들어오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이라면 꽉 막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일이 내려서 민원실 호출을 하고 관리실에 통화를 한 후에 네. 관리실에서 보안팀에 연락을 하고 네. 보안팀에서 다시 그 상황이 벌어진 곳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사실 네. 이 과정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출퇴근 시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 네. 나죠. 그런데 이 컨설팅을 제대로 잘 받아서 그런 네. 정체 구간이나 이슈가 있는 곳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지능형 CCTV라든가 이런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딱 짚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잘 해주면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실을 통해서 다시 오는 복잡한 절차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보안팀은 현장에 관리실에서 호출하기 전에 미리 선 대응을 할 수 있고 바로 출동을 하게 되는 선 대응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예. 조금 더 줄이고 시설비를 좀 보강함으로써
관리비에 좀 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 상황 또는 사고나 재난 시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니 단순한 경호업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게 예방부터 모든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시네요. 네. 예. 확실히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보안 경호업체와는 차별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뭐 직업군인 시절부터 몸에 배 왔으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또 다른 분야잖아요. 네네. 경영이라는 또 다른 시작인 건데 네네. 창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20년에 창업을 시작을 하셨으면은 사실 엄청나게 힘들었을 코로나 네네네. 기간이었습니다. 네네. 자금도 문제고 그렇죠, 당시의 그렇죠. 상황도 문제고 여러모로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창업 초기에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일단 예. 창업 시점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었는데요. 예. 그때 뭐 코로나 시점이었고 굉장히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예,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실 행사도 거의 다 전면 다 올스톱 됐었잖아요. 사실 제가 그 운동협회를 하면서 저의 최대 고객들이 국방부였어요. 예, 제가 국방부 예하의 부대를 가면서 강의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강의들이 일단 민간인이다 보니까 다 출입이 통제가 됐었고, 예, 그리고 사실 저희 그 미국에 저희 본부가 있습니다. 운동협회 본부가 있는데 그 미국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좀 했더니 그 하필 본부가 유저지에 있었어요. 예. 유저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당시에 최대 사망자를 기록한 도시였거든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못 오게 했었고 갈 수가 예. 없었고 뭐 지금 운동 시설도 마찬가지로 뭐 집합 제한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일단 사업은 시작했는데 뭐 활로도 뚫기도 힘들고 네, 심지어는 뭐 알바를 많이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도 많이 했고 예, 그렇게 버텼습니다. 뭐 저뿐만 네. 아니라 모든 뭐 남자분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짬짬이 진짜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짬짬이 그동안 관계 맺었던 대표님들과의 좀 소통을 통해서 제가 이런 회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사의 장점, 우리 회사를 반드시 우리 회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설명을 계속 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안쓰러웠나 봐요. 네, 그래서 잘 버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직원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고마운 것이고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요. 이 경호 경비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 각 현장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로 그 안전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나태해지는 것보다는 경호요원들이 그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한다면은 네, 개인의 역량도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 긴장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실 때 사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시는 부분이에요. 네네. 자금이요. 자금이죠. 예. 네. 어떻게 좀 마련을 하셨나요? 솔직히 굉장히 소액으로 저희는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도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뭐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알게 됐고 네. 그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도 받고 좀 긴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 심사위원님과 상담하고 어떤 과정, 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추가 예.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추가 지원을 좀 받고 시작을 하셨군요. 예, 중간에 이제 너무 예. 모자르다 보니까 네. 뭐 팔로 개척도 안 되고 돈은 계속 까먹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어떤 네. 그 거래처 등등 이런 것들 잘 어필을 하고 또 심사를 꼼꼼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 가능성들을 좀 판단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네. 자금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을 좀 확보해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네. 워낙에 힘든 시기였고 행사도 아마 전무했을 테고 여러모로 힘드셨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지만 사업을 이제 끌고 가셨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이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예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 멘탈이 좀, 그러면 뭐 퇴근하고 뭐 술 마시면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다음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좀 고민거리가 있거나 막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일단은 퇴근하고 환복 후에 무작정 걷습니다. 예, 핸드폰 하나 들고 무작정 네. 걷다 보면 그게 뭐 공원이든 뭐 산이든 이렇게 걷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뭐 휴대폰에 검색을 하던가 예. 아니면 메모를 해서 좀 킵을 시켜놓고 아니면 정말 뭐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 때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지인들이나 뭐 선배님들에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은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될 때가 있고 또는 해결은 안 되지만 이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해소가 또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도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땀복 입고 네. 샌드백 글러브 끼고 한 30분 동안 땀 쫙 빼고 나면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통해서 또 이제 멘탈 관리도 하시고. 네. 자, 본인이 생각하는 대표로서의 네네. 장단점이 있다면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떤 일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편이고요. 그것이 또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또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좀 뭐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한다는 것도 제 성격에 안 맞고 네.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과정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과를 내왔거든요. 그리고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는 군대 생활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경호 관련 일, 운동 포함해서 쭉 해오고 있다는 것. 이게 저의 큰 강점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뭐 중요한 일들,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네. 네.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자, 그렇다면 G360 네. 앞으로 기업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좀 정하셨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좀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보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정감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고집스럽지만 질 높은 보안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고객들에게 어떤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경청하고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경호 보안 시장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경호 그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20년의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실 뭐 이제 겨우 3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끝나고 네. 이제 사실상 시작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 네. 어때요? 좀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사업 시작은 일단 3년 저희 경호 사업은 이제 됐지만 예. 그 전에 12년 동안에 이 관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원들을 교육하고 네. 어떤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나서 저를 봐주시는 그 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이상의 저를 바라봤을 때 또는 우리 회사를 바라봤을 때 드디어 구봉근 대표가 경호회사를 차렸구나. 네. 신뢰를 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네.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상담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예,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직원 수는 혹시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됩니다. 예. 꽤 되네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최종 목표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고 네네. 숫자로 한번 딱 공약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를 목표로 가지고 계신지. 저희 회사가 올해 매출은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내년도에는 한 3배 정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30억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네. 또 이제 경호나 보안 쪽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또 친구들이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도전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관이 좀 투철하고 예. 나 자신을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운동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굉장히 배려를 잘하고 친절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본 조건, 기준 조건이 좀 따로 없을까요? 기준 조건은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자세만 있으면 되고, 예. 왜냐하면 현장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VIP가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장소에 가서는 정말 저처럼 등치도 좀 있고, 네. 또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딱 봐도 위험이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는 어떤 좀 약간 비밀리에 안 보이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아,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아야 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 예.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면 상담을 통해서 임무에 맞게끔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관심을 가지는 여성 보호, 여성 인력들도 좀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사실 저희는 지금 여성 인력들이 현재는 없고요. 예. 하지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인력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직업군인 출신의 또는 네. 뭐 경찰 출신의 뭐 이런 분들 또는 운동인들 출신 여성 경호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예.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누구나 처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인들과 상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저희 회사 마찬가지로 너무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요. 저희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글로벌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G360을 기대해 보면서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봉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